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 자취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따로 알게 된 소모임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지냈는데 지금의 신랑은 그 중에서도 볼링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저보다 며칠 앞서 모임에 가입해 있었고 처음 모임을 하던 날에 저처럼 서툴던 모습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랑은 일이 바쁘다고 하여 모임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본인은 공항에 무슨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교대 근무라서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때문에 종종 호주도 왕래를 해야 하고 근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녁으로 무슨 비밀 모임이 있대요. 무슨 모임이냐고 물어보니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사람들끼리 하는 와인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술이라면 소주랑 맥주만 아는 사람인지라 엄청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랑은 처음엔 그렇게 자기의 자랑, 재력을 과시하면서 저에게 대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하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반떼 자동차를 갖고 있고 2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치를 부리는 것을 싫어하고 검소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신랑의 말처럼 신랑은 먹는 것, 입는 것 등에 큰 지출을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았지만 가끔씩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오는 차 안에 명품백을 선물해주는 등 저에게 있어서 지출은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더 좋은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검소한 그 사람의 성품대로 기존의 신랑 집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대신 차를 바꾸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응? 뭐가? 명품백 같은 건 투자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기에도 괜찮은데 나는 집이나 땅 같은 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당신도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자고 말을 해줘서 그럼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내다가 이사 갈지 말아보자. 그래. 아, 그리고 결혼식은 정말 작게 해도 괜찮겠어? 우리 부모님 사업 때문에 잠시 오셨다 가는 거고 그런 것들도 다 허례허식이잖아. 난 장녀가 아니라 덜한데 당신은 장남이잖아.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써. 괜찮아. 검소해도 너무 검소한 신랑 때문에 저희는 결혼식도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헤어졌습니다. 신랑네 부모님께서도 말도 없이 식사만 마치고 가셨고요. 저희도 어차피 신혼여행 때문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려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떠나셨고 그 이후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고 일이 많다며 한 번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친한 친구 결혼식장을 갔다가 대학교 동창들과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참, 너네 신랑 공항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공항에서 일해. 어디 공항? 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인천공항인데 나중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더라. 그런데 관제탑인가? 거기서 일해서 보기 힘들었을 텐데 타이밍이 좋았나 보다. 아닌데? 수학을 싣고 있었어. 응? 뭐지? 다른 분이 일을 돕고 있었나?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너 집에도 가방 몇 개나 더 있지? 너네 신랑 센스 있어서 부럽다 얘. 그럼 뭐해. 짠돌이라 아직도 이사를 안 갔는데. 다 생각이 있겠지. 나 가방 한 번만 봐도 돼? 응, 봐. 그렇게 친구 한 명에게 가방을 보여줬는데 친구가 가방이 예쁘다며 인터넷에 해당 가방의 메이커와 디자인을 검색해보더라고요. 이것도 신랑이 사준 거지?
나야 뭐 명품이 뭔지는 알겠어. 주니까 들고 다니지. 아, 그렇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저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짭 맞지? 오, 인터넷에 있는 거랑 색도 좀 다르고 크기도 다르더라. 신랑이 짭 선물해 준 거야? 세상에. 근데 결정적으로 가방 안에 그 로고 패턴이 없어. 심지어 급 낮은 짝퉁인 것 같은데. 쪽팔려서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녀. 쟤가 명품에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선물했나 보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집에 있는 가방 다 확인해 볼 것 같아. 친구들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인근 명품 중고상에 갔더니 제 가방이 짭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저급한 가방이었던 거죠. 저는 집에 가서 신랑이 준 가방들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로고가 다르거나 사이즈 미스에 어떤 건 가죽 마감의 이상까지. 다른 것보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명품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해주면서 어떻게 가짜를 선물해줄 수가 있죠? 저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길래 한치의 의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과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신랑이 근무 중인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관제탑이 어디인지 몰라서 전화를 해보려고 공항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큰 창밖으로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신랑이더군요. 신랑은 열심히 수화물을 다 싣더니 곧장 다른 직원들과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공항에 와 있다고 점심시간에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1시간 뒤 정장을 입고 있는 신랑과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쁜데 왜 일하는 데까지 찾아오고 그래? 당신 나한테 준 가방 다 가짜야? 지금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물은 왜 해주고 왜 가짜를 줘서 사람 망신을 시켜? 예뻐서 사준 거야. 내가 진짠지 가짠지 알게 뭐야.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살 때 어디서 사는지 가격부터가 다른데. 나도 잘 안 사봐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킨 거라 몰라. 왜 일하는 사람 붙잡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 공항에서 하는 일이 관제탑 보는 거 맞아? 이제 내 모든 게 의심스럽니? 당신이 수압을 옮기는 거 봤어. 나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일을 하러 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몇 년 만에 보는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어머님? 맞으시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모르는 척하며 뛰어가시길래 저도 같이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봅니다. 네? 어머님 맞으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 그 집 엄마 아닙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 잘 지내요? 네? 네. 나 우리 아들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어머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자란 신랑은 항상 돈에 대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적도 있고 돈을 벌겠다고 도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겠다고 뒤늦게 공항에서 몸쓰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결혼할 건데 와서 자리만 지켜달라고.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그렇게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사는 걸 알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밥을 해서 먹이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님의 멱살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끌어냈고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처럼 뒤가 구린 여자랑은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 엄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호주에서 지금 사업 중이고 몇 년 뒤에 본인도 그 사업 이어받으러 호주로 갈 거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신랑이 약간 미쳐있는 걸. 눈이 돌아가서 호주, 사업, 승진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혼 준비를 하며 재산 분할과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신랑의 집인 줄 알았던 그 집이 전셋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에 저희 멋대로 인테리어까지 해버렸어요. 신랑과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엄마도 집도 가짜 명품들도 모든 게 다 가짜 같고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 볼 줄 모르던 제 바보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